예, 안녕하세요. 스마트 경영연구소 대표 김유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새해에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지금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컨설팅 한 2분 정도 하고, 오늘 여러분들 찾아온 목적은요, 우리가 이제 농가 주택을 구입할 때 요령하고, 그 다음에 토지 매매라든지 주택 매매할 때 그 매매 계약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PPT를 중심으로 한번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복들 많이 받으셨는가요? 어쨌든 새해가 이렇게 금방 또 벌써 1월 4일입니다. 오늘이 시간을 좀 쪼개서 써야 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오늘 참 1월 4일이죠. 오늘 1월 4일 귀농귀촌인하고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금 시범 강의를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금 9회차죠. 9회차인데 우리 대표님들이 너무 많은 호응을 주셔가지고 오늘 현재로 보니까 2,400명이 넘게 이렇게 접속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구독, 좋아요는 많이 안 누르셨더라고요. 어쨌든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리한 매매계약서 작성법,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농가주택 구입할 때 조심할 점과 그 다음에 영리한 매매계약서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오늘 귀농여지도, 흥미로운 귀농여지도 오늘 9회차네요. 오늘 강의가 좀 유익하셨다면요, 우리 대표님들 구독, 좋아요 좀 부탁을 좀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중심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공부상의 문제를 좀 확인하시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대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 대장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대장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이제 꼭 등기가 있다고 해서 있는 건 아니고, 등기가 무등기 건물도 미등기 건물도 건물대장은 또 있습니다. 재산세를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대장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를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죠. 토지 등기부가 있고 이제 건물 등기부가 있는데,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미등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건물대장은 또 있으니까. 근데 이제 건물대장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한 그런 무허가 건물.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별도의 어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재산세를 과세를 했을 때 누가 세금을 냈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건물을 좀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대장 확인, 등기나 대장이 없을 때, 그렇죠, 등기도 없고 대장도 없을 때, 재산세 등 부서에서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나 과세 납부 등, 그렇죠, 세금 낸 거 기록부를 확인해서 무허가 건물주를 찾아서 내가 그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셔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보셨죠? 그 다음에 지상권 여부를 확인하시라.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자, 다른 농가주택들도 있는데요. 토지만 구입 시에 부수적으로 건축물이 함께 이전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건물 등을 다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 시골 같은데 쓰러져 가는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 집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토지만 다 쓰러져 가지고 그냥 집이 엉망이기 때문에 토지에 딸려서 그런 빈집, 그런 쓰러져 가는 집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게 토지 따로 건물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같이 소유주가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왜 그러냐면 지상권 때문에 그래요. 지상권이라 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토지하고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였다 이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토지만 팔아버리고 나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물은 또 안 팔고, 건물은 자기가 살고, 토지만 팔았으면 이제 A라는 사람이 만약에 했다면은, 이제 A라는 사람은 이제 건물은 자기 건데, 원래는 토지하고 건물을 자기 거 했다가 토지만 팔으니까 이제 B라는 사람이 토지를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유주와 그 건물과 토지가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있는 자리는 그럼 뭐냐? 집이 있는 자리는 이제 지상권이 생기는 거예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이 생긴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묘지 같은 경우도 분묘기지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20년 넘게 쓴 그런 묘지는 분묘기지권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또 나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쓴 묘지는 이제 나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묘지도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쓴 묘지라도 지료를 내야 한다는 또 대법원 판례도 있더라고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상권은 그렇죠. 금방 한 얘기가 나오네요. 처음에는 같이 있다가 토지만 제3자에게 매매된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지역권은 또 달라요. 지역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권 같은 경우 한번 제가 잠깐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지역권 같은 경우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이제 도로가 있으면은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이제 물론 근데 이제 이쪽에 이렇게 막다른 골목이 있고 여기가 이제 토지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쪽으로는 이제 진입을 못하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땅이 이제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다 이거죠. 이제 이것은 A라는 사람 땅이고, 그럼 A라는 사람은 이 B라는 사람 땅을 거쳐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도로고. 그럼 B라는 사람은 이 A라는 사람 A 토지를 그런 유익을 위해서 좀 쓰라고 해줘야 되겠죠. 통행권을 뭐 인정해 준다든지. 그러면 이거를 승역지라고 해요. 승역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필요로 하는 유익을 받아야 하는 이 땅은 요역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 지역권이라고 해요. 이것을 지역권. 지역권은 땅을 좀 빌려 쓸 수 있는 권리라고 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역권과 그런 승역지와 요역지 차이 한번, 요역지는 이제 유익을 받는 토지, 승역지는 A 토지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좀 쓸 수 있도록 통행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끝났고요. 여기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1토지, 2토지는 이제 요역지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승역지라고 합니다. 이걸 지역권이라고 하고요. 토지를 좀 빌려 쓸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현명한 계약서 작성 방법 잠깐 알아볼게요. 이제 필지 매매하고 수량 매매가 있어요. 근데 필지 매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좀 평당 이 토지를 살 때 총 평수가 이렇게 좀 100평을 이제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10평이 모자란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 같은 게 포함돼 가지고 10평을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필지 매매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지 매매 같은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제 수량 매매라고 있어요. 이 필지 매매는 뭐냐면은 총 평수는 얼마다. 그 다음에 평당 얼마씩, 총 평수는 100평이다. 자, 평당 뭐 5만원씩, 그러면 500만원이죠. 500만원에 매입을 한다. 이런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원에 이제 매입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10평이 부족하더라 이거죠. 등기부위도 안 나오고 도시계획상 이렇게 15평이 도로로 편입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 판례는 엇갈리고 있어요. 10평이 부족하니까 15평이 부족하니까 무너지라는 경우도 있고, 또 매입한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이거는 보상받을 수가 없다, 이런 판례가 엇갈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필지 매매를 하지 말고 수량 매매를 하셔야 한다. 수량 매매는 뭐냐면요,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여기 나오네요.
필지 매매는 필지의 입지에 주목하여 필지 단위로 대금과 평당 가격을 결정하는 것 매매 방식을 말하고요. 수량 매매 방식은 평당 가격을 정하고 그렇죠. 실평수에 따라 대금을 정산할 것을 특약하는 이게 중요하죠. 특약. 한 팽이라도 부족하면 당신이 물어줘야 된다. 이런 말이 특약으로 나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약이 없는 거고 필지 매매는. 그 다음에 수량 지정 매매는 15평이 만약에 한 평이라도 부족하면 이유야 모르겠다. 도시계획이 포함됐다는 내가 어떻게 알겠냐. 등기부에 안 나오는데. 그러나 나중에 무슨 사정으로 한 평이라도 부족하면 당신이 물어주는 걸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수량 매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좀 수량 매매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구체적인 토지 거래입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에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특약이 없는 한 필지 매매로, 그렇죠. 판례의 입장은 특약이 없는 한 필지 매매로 보아가지고 대금 감액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또 그 계약서에 나타난 매입자의 관심이 토지 자체냐 아니면 일정한 면적이냐가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필지 매매로 간주되면 대금 감액을 요청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판례가 또 있더라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대지를 매입한 경우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수량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제 또 구제를 받는 것으로 아마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자,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서의 건축 허가에 관한 특약을 하였다면 문제는 간단했는데 만약에 특약을 안 했다면 이제 구제받기가 좀 힘들지 않냐 이런 그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건축 허가 특약을 약정하는 쪽이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허가가 안 난다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도 특약을 넣어가지고 건축 허가가 안 나면은 당신이 다시 돌려준다. 이렇게 매매다금을 확실하게 해야만이 된다. 그래서 그게 바로 여러분들 수량 매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농지를 싸게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경매나 공매로도 할 수가 있죠. 이번에 귀농자금도 이제 이번에 1월달에 또 공고가 날 거예요. 내일 모레. 그러면 이제 신청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임야 같은 경우에도 개간 허가를 받고 준공, 이거 나중에 이제 임야 같은 경우는 조심하라겠죠. 그 단연생 식물을 3년 이상 재배를 할 경우에는 이제 물론 지목 변경을 해줄 경우가 있는데 농지로 인정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3년 이상 재배를 해야 되고 그런 1호, 2호, 3호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좀 법이 좀 2016년도에 개정돼 가지고 이거는 이제 산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한 것만 이제 농지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좀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냐 임목 축척이란 말이 나오죠. 임목 축척, 경사도란 말이 나오고 지방고란 말이 나오는데 임목 축척이라는 것이 뭐냐? 경계로부터 50m 이내, 150% 미만. 경사도는 18도 미만이어야 한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네요. 그래서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뭐 25도 경사도가 뭐 25도 그 미만이어야만이 또 허가가 그 개발행위가 허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사도가 이제 각 틀려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여기 있네요. 경사도 전주시는 뭐 15도 미만이면 이렇게 좀 인정을 해주고 15도 이상이면 이제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고 고창 같은 경우는 17도네요. 군산 17도 뭐 이렇게 각 지역마다 그 경사도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보통은 25도 이상 되면은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니까요. 그런 땅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15도만 넘어가도 그 영농 여건 분리농지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방고는 반절 2분의 1이고 지방고는 이제 그 해수면 거기서부터 이게 높이를 말해요. 그래서 높이도 전주시 같은 경우는 75m 미만이야 이제 허가를 내준 거고 군산 45m 미만이고 다 틀리죠. 김제, 완주, 순창 이런 데는 또 마을 혈관 기준으로 50m 미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990제곱미터 이상이야만이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고요. 비도시 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에만이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경지정리가 잘 된 지역은 2000제곱미터 초과해야만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요. 계획관리 지역은 660제곱미터 이상 돼야만이 개발행위를 내준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임목도가 나오는데요. 여기 임목도 12도 미만, 경사도는 12도 미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임목도를 한번 볼게요. 임목도라는 것은 현실 임목수, 현실적으로 그 일정한 면적에서 임목이 몇 개나 있냐. 그럼 표준 인분 임목수를 나눈 겁니다. 이게 곱하기 100 하면은 임목도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실까 봐서 임목 축척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근데 임목 축척은 얘기를 읽어보는 게 낫습니다. 개별 나무의 현재 부피를 임목 제적이라고 하죠. 개별 나무의 현재 부피를 임목 제적이라고, 일정 면적 내에 나무들의 총 부피를 임목 축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목 축척의 산출은 전국의 고정 표본점 약 4,000개를 조사해 가지고 5년간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평균을 내요. 그 평균 낸 것을 가지고 이제 현재 어느 정도냐 그놈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임목 축척도가 나오게 됩니다. 좀 어려운 용어인데 한번 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로는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겠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겠고, 특히 이제 현황 도로가 있지만은 지적도상 도로가 없을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도로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이제 그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도로 그 개설 허가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도로로 인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집이 노후화되어 신축할 때는 도로 부분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이 말이네.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뭐 아까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4m, 2m, 3m,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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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m, 4m라고 했는데 이제 들어오는 그 입구가 2m가 안 될 경우에는 뭐 토지 사용 승낙서라도 받아가지고 집을 지으면 됩니다. 집 상태 확인, 개보수 예정이면 기존 농가주택에 대한 기본 골조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내부의 기둥이나 석가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한다. 지붕도 확인해야 돼요. 슬레이트일 경우에는 이제 좀 나중에 슬레이트 철거 비용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보조를 해주는 데도 있지만은 이런 비용도 나중에 또 빼려면 빼는 게 좋습니다. 이거. 슬레이트는 요즘은 그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표님들 토지 사용 승낙서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까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에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입구가 지금 뭐 4m, 2m, 4m 도로에 접해야 되고, 또 들어오는 입구 너비가 2m는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안 될 경우에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으라겠잖아요. 뭐 1m밖에 안 되면 그 1m를 추가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입구를 이렇게 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토지사용 승낙서는 읽어볼게요. 토지사용 승낙서는 법으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 이제 제가 옆에 해놓은 양식하고 비슷해요. 그 사용기간은 영구이며 사용기간을 영구로 해야 한대요.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사용 조건은 무상으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설사 본인들끼리 승낙자와 사용자 간에 그런 대가가 지급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표님들 이거는 그 사용 기간을 영구로 하고, 그 다음에 사용 조건은 무상으로 해야만이 행정기관에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또 물론 과거에는 이제 도로용으로만 또 그 이렇게 토지사용 승낙서에 기재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이제 내가 언제 그런 계약 했냐 또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에도 사용을 하지만은 금방 여기 그 뭐냐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이거는 말을 못한다, 그런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은 뭐 여기 잠깐 볼게요. 상수도라든지 또 그런 거에도 사용을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은 상수도 도시가스 매입 시에 도로용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은 사용자라 할지라도 토지사용 소유자에게 별도의 상수다, 도시가스 매립용 토지사용 승낙서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상수도 도시가스가 이제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 밑으로, 그 땅 밑으로. 그러면 그 소유주가 나중에 이제 임대차를 토지사용 승낙서를 해줬더라도, 내가 그 언제 또 상수도나 가스 매설을 하고 했냐. 나는 도로만 이렇게
토지 사용 승낙해 준 거지, 상수도 묻으라고는 내가 안 했다 하니까 상수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하수도 그런 것도 그 땅으로 쓰겠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말을 못한다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토지 소유자가 이제 바뀌어도 그 사람도 이제 계속 그 토지 사용 승낙을 해준 것이 되는 거죠. 참 토지 사용 승낙서는 도로용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도 사용하지만은 집을 짓기 위해서, 그 다음에 상수도나 도시가스 매립용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말을 못한다, 계속 유효하다, 처음 계약이, 그렇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내용입니다. 이게 상수도, 도시가스 매립용 토지 사용 승낙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로용 토지 사용 승낙서, 상수도, 도시가스 매립용 토지 사용 승낙서, 그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야만 되고, 마지막으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유효하다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충분히 이해가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여기 그 내용이네요. 마지막에 보면은 승낙자는 한 번만 토지사용 승낙서를 교부하더라도 원본 대제필 또는 사본 또는 인정한다는 내용을 명기해야 되고요. 승낙자, 사용자,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이 효력이 유효하다는 특약사항을 꼭 내용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충분히 이해가 갈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토지사용 승낙서 또 나오네요. 이 토지사용 승낙서는 전원단지나 공용도로에 관한 토지사용 승낙서 양식입니다. 다수의 공유 지분자가 공용도로의 소유자인 경우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서 교부를 1회에 한정하기 위한 특약사항을 상세하게 명기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도로로 쓰잖아요. 어쨌든 대지와 도로 관계, 도로가 이제 사유지라 그러지. 그런 사유지를 이제 소지사용 승낙을 A라는 사람한테 받았어.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다 혼자 도로 토지사용 승낙해 준 사람이 한 명이면 괜찮은데, 뭐 도로 같은 경우는 또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십 명이. 그러면 그때마다 수십 명한테 다 받으러 다니기가 힘드니까 아예 그냥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 이런 그런 가스관 매설용으로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토지 소유자가 뭐 누가 바뀌든 간에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이 세 가지는 상세하게 특약사항으로 꼭 나와야만이 된다, 이거죠. 대지와의 도로관계 사용 승낙서 받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농귀촌 하시고, 또 청년 농업인들도 여러가지 지금 집을 짓거나 또 토지를 이렇게 좀 건물을 지을 때 주로 많이 사용하죠.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을 때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예, 금방 또 시간이 23분이 됐습니다. 제가 그냥 15분을 안 넘겨야 되는데 오늘 또 그냥 잠깐 또 하다 보니까 20분이 넘었네요. 예, 다음부터는 제가 좀이라도 줄이려고 좀 노력을 할게요. 자, 오늘 좀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우리 유튜브에서 농바씨 치거나 또는 김유열 치면 제가 김유열 TV가 나오거든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제가 또 더욱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는 10회차에 또 뵙도록 할게요. 흥미로운 귀농여지도 9회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